레날 로브는 레날 피라미드와 그 위의 오버라인 콜텍스로 구성된다. 양쪽에 레날 컬럼과 인터로벌 알터리가 경계를 이룬다. 강의록을 다시 찾아보면 이렇게 생겼고, 레날 컬럼과 인터로벌 알터리, 옆 사이 동맥이니까 이 로뷸올 사이에 있을 거고, 이게 해부학적 단위고 콤팍스처럼 레날 로브는 현미경적 단위니까 요 아나토미에서는 보기가 어렵겠구나. 콜렉팅적으로 배설되는 네프론들의 모임이니까 중심은 메듈러리 웨인. 그치? 메듈러리 웨인. 로브는 한 개의 피라미드와 그 위에 콜텍스 요거고, 그다음 로뷸은 네프론들의 모임이니까 메듈러리 웨이가 중심 콜텍스에 있는 거네. 콜텍스에서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메듈러리 웨이는 콜텍스 안에 직선 선유관 다발. 그리고 레날 로뷸은 하나의 메듈러리 웨이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네프론들을 포함하는. 그래서 레날 로뷸은 콜텍스 안에 존재하고 현미경으로 관찰된다. 맞아.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메듈라처럼 생긴 직선 관다발. 콜텍스는 세포 밀도가 높고 세포질 풍부 미토콘드리아 많은. 그래서 염색 진하고 어둡게 보인다. 메듈러리 웨이는 콜텍스지만 이게 콜렉팅 튜브이 모여있는 구조니까 이렇게 꼬불꼬불한 DCT, PCT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메듈라는 농도 기울기 생성이 좀 더 중요하고 혈관도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관이 많고 세포 밀도가 낮으니까 염색이 옅고 밝게 보인다. 그리고 피라미드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 브러쉬 보더도 있구나. 그렇지, 프록시멀 튜블에 브러쉬 보더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해했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 포도사이트의 구조와 기능. 일단 사고체 여과 장벽을 정리해보면 셀, 그 사이에 GBM, 그 다음에 포도사이트.
페네스트레이트 엔더트리 상모양 구멍이고 지름이 10에서 100나노미터. 뭐가 통과하는지는 누가 학습을 못했네. 대부분의 용질과 물 분자는 통과 가능. 혈구는 통과 못하고 용질과 물 분자는 통과 가능. 이게 사이에 있는 거고, 이 구성은 처음 본다. 라라 인터나, 라미나 덴사, 라미나 라라 익스터나, 라미나 라라 인터나, 라미나 덴사, 라미나 라라 익스터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맞아, 이 부분 까먹었다. 음전화를 띄고 분자 크기에 따른 선택적 여과. 그리고 세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두껍다. 이렇게 암기하면 될 것 같고, 음전화 단백질, 알부민 등의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도사이트는 비세럴 레이어. 이거 보호막 주머니에 비세럴 레이어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파레텔 레이어도 있었지. 구도는 1타 돌기와 2타 돌기 구성되어 있고 그치? 여기에 페디클 사이에 필트레이션 슬릿이 있고 그 위에 다이어프램이 있다. 이 부분은 까먹었다. 슬릿 다이어프램을 통해서 미세한 요가. 이 부분은 헷갈렸던 부분만 체크하자. BBM의 그 사이에 관련 그림을 찾아보면 되어 있고 여기에는 GBM이 이렇게 한 층으로 보여져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두꺼운 기점막이고 세 층으로 구성되는구나. 에피세포층 쪽에 인접한층이고 운전화가 풍부하고 그게 라라 인터나. 그다음에 가장 두껍고 중심층인 게 하이퍼 콜라겐이 풍부하고 여기 제일 중요한 애고 발돌기 쪽에 위치하는 게 라미나 라라 익스터널. 플릿 다이어프램은 페디클 사이에 형성되는 다리 모양의 단백질 필터. 요 간격에 또 얇은 막이 있구나. 그게 약간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다이어프램이 있고 거기에 단백질들이 있고 그게 아예 텅 비면 당연히 안 되겠구나. 거기에 단백질 그물 구조가 있고 거기에 네프린, 포도신 CDEAP라는 애가 있고 그래서 크기가 6에서 10나노미터 이하. 아까 보면은 여기서 통과하는 게 70에서 100이니까 그거보다 가장 작은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게 요만큼이랑 전하가 적절한 물질만 보호막 공간으로 통과한다. 여기서 결함이 생기면은 단백뇨, 선착순 신증후군이 여기서 생기는구나.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랑 관련된 것 같아서 질문을 여기서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단백뇨나 신종을 나타낼 수 있다. 포도사이트는 3차선 신종하고 아까 말했던 거고 내피세포는 그치 얘가 대형 입자를 걸러내는 가장 큰 거였으니까 헤머라이틱 유레믹 신드롬, 프리이클럼시아, 전자감증도 이거구나. 안카 어소시에이트 바스큘라이티스. 혈뇨, 내피세포는 혈관이니까 혈뇨, 사고전의 혈전, 급성 신염 증후군, GBM. GBM의 그 중간층, 그게 뭐였더라?
맞아. 라미나 덴사가 타이플 콜라겐이 풍부하다고 있어. 그럼 라미나 덴사가 가장 중요한 거였으니까 걔가 망가지면서 질환들이 생기나 보다. 그 유선 질환이 알포츠 신드롬. 이거 회사원의 면역과 병인 기전 수업에서 사구체 병리? 사구체 병리는 아니고 임범진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공부한 적이 있는 것 같아. 여기 GBM 쪽에 뭐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안티 GBM 디시스라는 것도 있고 얘는 GBM에 안티가 붙는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거보다. 알포트는 청각, 시각 이상 동반 가능. 얘도 혈뇨 단백이 일단 기본이구나. 포도사이트는 단백뇨가 혈뇨보다 일단 많은 것 같고, 스윗 다이어프램이 붕괴되니까 대량 단백이 유실된다. 그 다음에 미니멀 체인지 디시스. 미니멀 체인지인데 이게 소아 단백뇨의 원인인가 봐. 콘제니털 네프로틱 신드롬, 포콘슈타 시가멘트 글로메룰로스콜로시스. 솔직히 하나씩 다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아직 사구체 질환을 공부하지 않기도 했고, 오늘은 조직학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음, 단백뇨가 좋은 순상인 게 GBM 순상, 네피스코 순상. 요건 이해가 돼. 하나만 좀 더 깊게 살펴볼까? 알포트 신드롬이 그 청각 시각 이상을 같이 동반한다는데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아서 요것만 한 번 더 물어볼게. 타이플 콜라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아까 봤던 콜4A5 요게 X링크드구나. 요게 타이플 콜라겐의 알파 체인을 구성하는데 요게 GBM에도 있고 코클리아에도 있고 눈에 맥락 막수정체 망막 이런 데 다 있구나. 이게 생기면 당연히 그럼 귀랑 눈에도 같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사고체 질환 같은 거, 일단 임상을 좀 더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세한 질문 더 하는 걸로 할게.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자. 응? 정답이 레시프로컬 인트로덕션 아닌가? 일 발생하는 메소텔리움, 에피텔리움, 바뀌는 작용인데, 이 기억이 나고, 메소텔리움 투 에피텔리움. 이제 생각났어. 메소텔리움 투 에피텔리움 트랜지션. 맞아. 중간엽 세포가 상피세포로 분화하는 과정. 이것도 그림이 있었는데, 먼저 여기서 유리테릭 버드가 나오고, 여기가 원래 메소네프린, 메센카임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만나면서 메센카임 트랜스포테이션이 생기고, 유레트릭 버드는 GDNF 안티노에 반응해서 브랜칭을 한다고 했어. 그리고 근데 이 GDNF가 분비되는 유레트릭 버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레시프로크 인트랙션을 통해서 메센카임에서 나오는 게 GDNF고 걔가 예성장을 유도하는 거고 얘는 반대로 윈트를 분비해서 메타네프린 메센카임을 이제 에피델리얼로 트랜지션을 해주고 요게 실패하면 캐컷이 발생하는 거였다. 그래서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
멀티시스틱 디스플라스틱 키니는 애브노멀 브랜칭이나 매트가 실패하는 거. 두 개 발생하는 거. 잘못된 위치에서 나옴. 음. 아, 맞아. 여기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것도 요 퀴즈랑 관련된 부분이어서 먼저 물어볼게. 아, 얘는 두 번 발달하는 거니까 GDNF랑 레트가 여기 맞아. 그 일렉트릭 보드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걔가 과활성화되면 과도하게 일렉트릭 보드가 발생하니까 아, 얘가 너무 많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얘 억제하는 이제 뭐 이것도 있었어. BMP4 얘가 결핍돼서 과잉 발생. 아, 이해했어. 요것도 낙하운 마우스나 과발현된 쥐를 활용해서 검증을 했구나. 그 다음에 베지컬 일렉트릭 리플렉스는 삽입 위치가 얘가 들어가는 위치가 미정사 분모적으로 낮거나 옆쪽일 때 그런 건데 얘는 팍스2. 아, 팍스2 얘가 아까도 있었는데 광희록에서 봤을 때 완전 헷갈렸는데 이거 위치를 쓰라는 애구나. 그리고 광희록에서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은데 요런 애들도 있고. 아, 위치에 관여하는 전사 인자가 따로 있고 걔를 그 일렉트릭 보아드 형성을 유도하는 애가 따로 있고 없다는 애가 따로 있고 다 역할이 다른 거구나. 결국 유전자 차이에 생긴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 스permatogenesis. 세미네프러스 튜브에서 스permatogenesis는 일단 응답 발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스permato사이토제네시스는 일단 스permato고니아가 처음이지. 얘가 타입 A랑 B가 다르다고 했어. A는 줄기세포 역할이고, B는 분열해서 프라이머리 스permatocyte로 분할을 한다. 위치는 기저막 근처, 블러드 테스티스피리아 바깥쪽. 프라이머리 스permatocyte는 1차 감수 분열로 세컨더리 스permatocyte가 되고, 세컨더리 스permatocyte는 스permatid가 되고, 얘는 설툴리셀이 둘러싸는 구역이 블러테스티스 베리어 내부. 왜냐면 설툴리셀이 블러테스티스 베리어를 형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스per마티는 스per마토준으로 형태가 성숙된다. 여기서는 맞아. EN이랑 N으로 바뀌는 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스per마티드랑 여기서 바뀌는 거는
해부터 성숙하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 성숙하는구나. 핵 응축, 미토콘드리아 재배열, 편모 형성, 아크로돔 형성. 위치는 루멘 방향. 그리고 설토리셀에 도움을 받아서 성숙한다. 마이오시스 1이 오래 걸리고 프라이머리 스포르토사이트가 오래 존재하고 마이오시스 2는 빠르게 일어나서 세컨드리 스포르토사이트 저지 관찰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EN에서 EN에서 N으로 줄어드는 게 감수 분열 1단계. 그치. 일단 감수 분열 하려면 DNA를 좀 복제해야 되니까 스permatogo니아에서 복제를 하고 그 다음 복제된 게 프라이머리 스permatocyte. 여기서 오래 있다가 여기서 여기로 분열하는 게 감수 분열 1단계잖아. 걔가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permatid는 조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잘 안 보인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생태가 변하는 거니까 여기서 더 그 염색체 수나 그런 게 바뀔 일은 없을 거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마이오시스 왜 오래 걸려? 프로페이스 1이 다단계다. 감수 1단계. 그치. 이분열은 감수 1단계가 없으니까. 크로싱 오버가 여기서 발생하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맞아. 여성의 남자도 프로페이스 1에서 원성대로 10년을 있다가 있다고 했지. 음, 다운 증후군에 관련된 거. 얘는 프로페이스 1이랑은 기전이 조금 다르구나. 지속적인 스permatogo니얼 스템셀 분열. 계속 분열하다 보니까 DNA 복제 오류가 누적된다. 파트럴 에이지 이펙트는 포인트 뮤테이션. 그 여성은 다운이었으면 얘는 포인트 뮤테이션 관련 질환이 늘어나는구나. 근데 결국에는 오래 분열하는 거니까 프로페이스 1도 포함이 되기는 한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원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도 있었는데, 맞다. 설털리.
설톨리 세포는 스permatogonium부터 스permatocyte, 스permatid까지 세뇨관 바깥쪽 루멘부터 여기 베이스먼트 멤브레인까지 다양한 단계의 세포들과 접촉하고 있다. 기초 단계, 기저막 쪽에 위치한 스permatogonia. 얘는 정조세포의 자가재생과 분화, 영양분 공급, GDNF를 제공을 하고 감수분열 단계는 블러드 테스티스 베리어 안쪽으로 들어간 세포. 그러니까 여기로 감수분열 들어간 거니까 블러드 테스티스 베리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네 그러면. 특수한 미세 환경을 유지하고 독성무시 차단하고 면역 원성 차단하고 여기서 베리어에다가 영향을 하는 같이 기능을 하는 거구나. 그다음 테스토스테론 FSH 신호를 받고 루멘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정자 방출 지원, 잔여세포질 제거, ABP 이뇨세포 영양물질 공급. 호르몬 수용체를 갖고 있어서 외부 호르몬 상태에 반응한다. 그 다음에 세포 간 접촉, 분비 신호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맞는 환경을 제공. 처음에는 GDNF 레티노이드 신호로 엑시드 신호 등이 중요하고 각각 그러면 다른 세포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신호들이 작동을 한다는 거네. 환경 조성, 그렇지. 지지세포로 넘어서 환경 조성, 신호 전달 이런 거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호르몬도 이제 수용체가 있다. 이런 내용을 새로 알게 되었네. 자가재생유도, 그치. 그다음에 환경 만들고, 성숙 지원하고, 단계 맞춰서 기능을 달리한다. 쪽 대상과 위치, 그 다음에 분리 호르몬 많은 세포도 바꿔. 근데 이 그림을 보다 보니까 잠시만, 아까는 프라이머리 스permatocyte까지 밖에 있다고 했잖아. 스permatogonia 프라이머리 스permatocyte 사이에 존재한다고? 한번 검색하고 해야겠다.
스permatogo니아와 프라이머리 스permatocyte 사이에 있는 게 맞네. 오케이. 그러니까 sertolicel에 그 갭 정션 그게 있고 타이트 정션이 있고 여기에 그러니까 타이트 정션이 있어서 그 얘를 넘어가면 프라이머리 스permatocyte가 되는 거.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스permato고니아가 있는 베이설 컴파트먼트. 요거부터 언급을 해야지. 세미니퍼스 튜블 내에서 스permato고니아가 있는 베이설 컴파트먼트와 프라이머리 스permatocyte 이후 단계가 위치한 어들루미널 컴파트먼트를 구분하는 경계. 얘는 설톨리셀의 타이트 정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타이트 정션, 어드레스 정션, 갭 정션도 일부 포함한다. 배율을 통과할 때 제대로 통과할 때 없어졌다가 다시 붙는 건가 보다. 그치, 면역적 격리 있었고, 나머지 세 개는 내가 미처 얘기하지 못했는데 지금 암기해보자. 어들루미늄 컴파트먼트는 정자 발생에 필요한 고유의 이온 농도, 단백질 농도 유지. 그치, 여기서 딱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고, 아까 봤던 대로 설톨리셀이 그 환경 만드는데 중요한 물질들을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게 블러드 테스티스 베리어가 없으면은 얘가 거기 쌓이지 못하겠지. 그 다음에 불필요한 물질 유입산. 요건 당연히 해줘야겠고, 세포 분화 단계 조절. BTB를 통과할 수 있는 시점을 조절한다. 정세포가 진행할 때 타입 정선을 열고 통과하면 다시 정선을 형성하는 거. 테스토스테론이 얘를 강화하거나 대형성하는 신호를 주는구나. 동적 장벽. 오케이, 새로운 개념이다. 이해했어. 여기만 5개 질문해달라고 했는데 문제가 더 있었나?
음, 마스 디퍼런스의 조직학적 구조적 특징. 마스 디퍼런스면은 그치 정자 수송 기능이니까 맞아 머슬 구조가 중요했어. 실리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음, 기다리는 동안 강의록에서 사진을 찾아보자. 여기 마스 디퍼런스. 상피는 pseudostratified columnar epithelial with stereocilia. 그렇지, 스테레오실리아가 있네. 원주 위치가 멀티플 뉴클레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베이스메인 그치, 요게 pseudostratified의 정의였고 원주 상피로 이루어져 있다. 실리아가 아니라 스테레오실리아, 수분 대흡수, 정자 농축에 도움이 되는 움직이는 실리아는 아니다. 루멘 안쪽에 불규칙하고 복잡한 두름이 형성되어 있어서 정자의 통과 면적이 증가하고 운동성을 보조한다. 이널 롱기튜디널, 미들 서큘러, 아우터 롱기튜디널. 인터캘레이션 할 때 강하게 수축하는 힘이 필요하니까. 마지막 어드벤티티아는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관은 두꺼운 3등 평화근 구조와 흡수 분비 기능을 가진 스테레오실리에이트 스로스트레이티파이드 컬럼널 에피텔리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자 저당, 고농축 상태를 유지, 사정시 강력하게 수정하는 기능에 특화된 조직 구조이다. 그러면 일단은 학습 목표에 맞게 전반적으로 궁금한 부분, 그러니까 이해도는 테스트를 했고 수업 중에 궁금했던 부분 하나씩 질문해 보도록 할게. 메타네프로스를 가지니까 공통점으로 가지고 쓸 수 있는 거구나.
기본적인 분지의 유도 메커니즘. 아까 그 말했던 BDNF 이런 애들, 그리고 윈트 이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걔 가까운 마우스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인간이 네프론 수는 훨씬 많고. 그다음에 세부 형태. 마우스는 로브가 좀 적을 수도 있고, 유전자 패턴이 다를 수도 있고, 이건 당연한 거고. 그치, 낙과옷 이런 건 사람한테 할 수 없으니까. 생애가 짧고 비용이 낮다. 직접 이식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네. 어쨌든 결국에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거고. 마우스 신장은 메타네프로스에 해당한다. arteriosclerosis. 프렌트 알터리 두꺼워지고. 프레셔가 증가하니까 사고체 손상 너무 많이 증가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만성 고혈압에 인해서 콩팥 기능이 저하되고 급성으로 올라가면 혈관 손상, 급성 심손상까지 가능하다. 여과 감소, 그리고 이게 아프렌트 알테리올이 두꺼워지면 GFR 감소하겠지. 생리 시간에 배웠고, 단백뇨, 점진적인 만성 콩팥 질환. 이건 신장 질환 좀 더 공부를 하고 보면 낫겠다. 저혈압은 그치 신장에 통하는 피가 줄어드니까 GFR이 감소하고 AKA나 ATN이 발생할 수 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과여가, 그 다음에 베이스멘트 멤브레인이 비후된다. 베이스멘트 멤브레인이 왜 비후되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질문해야겠다. 당뇨병에서 초기에는 과여가 일단은 고혈당이니까 혈중 글루코스 농도가 증가하고 맞아 프록시멀 튜브에 SGLT가 있어. 프록시멀 튜브에서는 CL 플러스 7, 프록시멀 튜브 얼리에서는 CL 마이너스 안 들어오고 포도당이랑 나트륨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많이 대흡수가 돼서 디스탈 튜브 나트륨도 부족하고 JGA, 엑스트라글로메룰 아파라투스에서는 Na 플러스 농도를 감소하니까 혈류가 Na 플러스가 적네? 혈류가 부족한가? 해서 RPU를 바소딜레이션을 한다. 그럼 다시 GFR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하이퍼리프렉트레이션 여기까지 잘 됐고 GBMPU와 메신저 익스펜션 대사적 스트레스와 산화 스트레스가 사고체 세포를 손상시킨다. TGF-베타, AGE가 생성이 돼서 섬유화되고 ECM 분화 성분이 축적된다. 오케이. 이런 대사적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분자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섬유화되고 분화 성분이 축적된다.
그래서 GBM 두꺼워지고 외산중 확장되고 투과성이 감소되고 단백뇨가 진행한다. 아, 여과장벽 기능 소실되는 거. 그치, GBM이 대표적인 여과장벽인 거 아까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결국에는 프로티누리아, GFR 감소, CKD 진행. 포도사이트랑 쓸데있으면은 다 여기에 그 여과장벽 얘기니까 더 보고 싶어. 포도사이트는 사구체 모세혈관을 감싸는 부피세포로 프로세스를 통해서 슬릿 다이어프램을 형성한다. 이거 아까 했던 거고. 얘가 무너지면 단백력 발생 핵심 원인. 포도사이트 고혈당의 이란테사 스트레스. AGS, ROS 때문에 포도사이트 손상, 포도시스가 되는구나. 기저 스트레스, 내압 증가하니까 포도사이트가 퍼지면서 포프로세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에페이스멘트 때문에 소실된다. 단백질이 소실돼서. 그리고 너 아까 슬릿 프레임을 네프린 포도신이 구성한다고 봤었는데 이게 손실되면서 마지막에 단백 이렇게 모아주는 그 부분까지 해서 단백이 새어나간다. 그래서 단백뇨 증가하고 포도사이트가 없어지니까 사고막 사구체 기저막 유명이 노출되니까 거기에 또 자극이 더 가니까 사구체 경화가 되겠고 그치, 네프린이 감소하니까 여과장 추가성 증가 셀렉티비티는 더더욱 없어지게 되겠지. 포도사이트는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 맞아. 강의록에서도 재생 거의 안 된다고, 세포분열 거의 안 한다고 봤어. 근데 포도사이트가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면 포도사이트 관련 질환 어떻게 치료하지? 회복은 거의 어렵고 보호와 진행 억제. 당뇨 약을 그냥 쓰는 거구나. SGLT2 이니비터. 그치. 근데 SGLT2는 신장에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혈압 조절시키고 포도사이트도 일부 보호할 수 있다. SGLT2는 진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구나.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미니멀 체인지 디시스 소화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던 거. 이거는 포도사이트 프로세스 이페이스먼트 얘가 없어지는 거구나. 고용량 스테로이드로 한다. 원인은 명확치 않은데 그냥 스테로이드 주는 그런 건가 보고. 얘도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선천수 신정하고는 결국에는 슬리타이어프램 돌연변이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이면 신장 이식까지 가기도 한다. 그로스 팩터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거의 다 약간 원인을 알고 원인적인 치료를 하는 건 없으니까 VEGF, BMP7은 센셀 테라피 아직 초기 단계고 슬리타이어프램 유전자 이런 애들 타겟해서 하는 치료 개발 중이다.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 아, 맞아. 발생 과정에서 궁금했던 걸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블레더랑 블레더는
키드니는 인터미디에이트 메소드. 교수님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일단 교과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방광은 엔도덤, 유레트라 엔도덤. 유레터는 메소덤 율의 구조지만 엔도덤은 클로아크랑 연결되어 있다. 경계는 유레트럴 블래더 정션에서 나뉜다. 그치. 중배엽 율의 구조가 유레트릭 버드가 있고 메타네프릴 블라스테마가 있는데 힌트가 끝부분인 클로아크가 나눠서 유로제네탈 사이너스를 형성한다. 그치, 여기서 매지컬이 블래더가 되고 펠릭 파트가 요도, 펠릭 파트가 남성 외부, 요도 일부 이렇게 된다. 어쨌든 블래더는 내배엽 엔도덤으로 된 거잖아. 그 연결되는 게 유레터가 메소네프릭 덕의 가지로 시작된다. 그치, 맞지? 이후에 얘가 연결되도록 위치 재배열이 되면서 연결이 된다. 음, 진화적으로도 클로아카가 소화기의 비뇨기 공통 출구였고 그 구조에서 얘가 분리되면서 방광이 생긴 거였다. 그래서 거기로 얘가 따로 연결이 된다. 음,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그 다음에 특화된 분화가 일어난다. 일단 처음에는 레날 베시클 컴머실드 바디, 스트립 바디 여기에 이제 인터메디 메소derm에서 이제 점점 그, 그 메소델리엄 쪽에서 이제 거기에 혈관 들어오면서 생기는 그 단계에서 신생혈관이 입구 쪽에서 출구로 가는 축, 프로시멀 투 디스탈 엑시스가 이제 생긴다. 여기에 따라서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중요하게 만들어진다. 즉, 각 세뇨관 구간이 특정한 전사 인자 및 수동체를 갖게 된다. 프록시멀티와 프리커서가 HNF, DCT는 APTB. 이렇게 각 세그먼트별로 다른 전사임자 트랜스포터가 생기면서 각각에 따라서 그러면 뭐 PCT는 브러쉬 보더가 있고 각각의 뭐 이온 채널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구나. 그치. 여기 브러쉬 보드 큰 거 미토콘드리아. 길어지고 형태 바뀌는 게 아니라 네프론 내부에서 각각의 세뇨관 구간이 어떤 구간이 될지를 미리 신호에 선택되고 분화가 된다. 음, 이거까지 정리해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
프록시멀 튜블은 아까 말했던 HNF4A가 있고 얘는 AP2B, IRX 같았으리. 진짜 다 다르네. 브러쉬보드, 삼성도 그레디언트 그쪽 생리 시간에 배웠던 거고 여기에는 디지털 컴포트 튜블 이제 어센팅 할 때 NKCC로 이온 트랜스포터 있는 거랑 마지막으로 조절하는 거. ADH 영향받아서 알도스테론도 영향받고. S-shaped 바디가 될 때 각 세그먼트의 운명이 정해지고 그냥 막 길어져서 나중에 분화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어떤 세그먼트가 될지 결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너치 시그널링이 특히 프로시멀 페이트 PCT 결정에 중요하고 TF, AB, 2B, DCT 구조 이상. 오케이, 이해했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 이제 남성 생식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큐보이달 브러쉬보드. 페니플러스 튜블은 설톨리스를 여러 단계 정자세포들. 에피디미스는 단일 원주 성피. 수소 스트레티파이트 콜론을. 그렇지. 스트레티파이트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그게 아니고 단일 원주 성피와 스테레오시리아가 있다. 내강이 넓고 깨끗함. 좁고 불규칙함. 그치, 마이크로빌드가 있으니까 되게 좁게 느껴지고 내강 거의 없고 중심부 세워져 있다. 관 주위에 레이딕 셀, 그럼 여기는 스모스 정자 수송 역할 만약에 저장했다가 밀어주는 게 부고환이니까 그 다음에 세뇨관 사이 인터스티셜 셀 브러쉬보더 있고 스테레오실리아 존재하는 게 에피디미스 특징 네, 정자세포가 증상으로 정리되어 있다. 아예 다른 세포 다른 애들인데 약간 조직 사진을 계속 많이 보니까 그냥 조금 헷갈린 것 같아. 특히 PCT랑 세미플러스 튜브를 그냥 좀 꼬불꼬불해서 뭔가 비슷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PCT는 제곱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플러스 튜브 세미플러스 튜브는 단순히 정자가 이동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자 생성을 하는 구조니까 동일한 부피 내에서 표면적을 증가시켜줘서 더 많은 정자세포를 만들 수 있다.
그치, 만약에 일자였으면 그냥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은 동글동글한 게 없을 거 아니야.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정자세포를 수용하고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접혀 있으니까 더 당하는 정도도 되겠네. 그리고 맞아, 만들어지기까지 1차 감시 분열이 길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장하고 분화 속도가 가능하고 자발적 수축 능력이 없어 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거지. 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빨리 나가도 성숙이 안 되겠네. 여기서는 아직 미성숙 정자들이 있으니까 컴팩트하게 배치될 수 있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부분이 세미네프레스 튜블은 배출이 핵심인 구조가 아니구나. 배출은 세미네프레스 튜블, 스트레이트 튜블, 레테테스티스, 이프런트 덕출, 에피디디믹스 요 경로에 있고 여기는 일자로 돼 있고 되게 머슬도 많고 이렇게 돼 있는. 에프런트 덕출 이후부터는 실리아 스무스무스 발생해서 점점 빠르게 진행되면서 직선 구조로 전환이 된다. 아, 오케이. 완벽하게 이해했어. 체온보다 이산 낮아진다. 왜냐면 정자 생성은 계속되는 세포 분열 과정이니까 열에 의한 단백질 변성, DNA 손상, 효소 불활성화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 관여하니까 특히 단백질 운송 등지 기억 기능이 저하되는데 마이오시스가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설토리셀의 타입 정전과 영양 기온, 설토리셀도 고온에 취약하구나. 그래서 낮게 유지하는 기전들이 있는데 램낭 같은 경우에 고온을 10표면 가까이에 위치시키고 크레마스트머스 달토스머슬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고온 위치를 조절한다. 팜피니품 베네스플렉서스는 동맥 열교환 기능. 탈톨리셀. 이 부분은 이따가 물어봐야겠다. 요거 해부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탈톨리셀. 요거 그래서 일단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고온도 상승 시 발생하는 병리적 변화는 혈톨리셀의 기능이 저하한다. 그래서 BTB, 얘가 만드는 게 BTB니까 BTB도 현상이 되고 정자세포 영양 공급도 힘들어지고 정자 분화가 안 되고 마이오시스가 억제된다. 정자 수가 감소되고 이는 그러니까 미성숙한 정자가 나오는 거고 마이오시스 억제는 정자 수 자체가 감소하는 거고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증가하니까 정자 형태도 이상해지고 운동성 저하한다. DNA 손상 때문에 혈관 확장, 테스티큘러 아트로피는 정세관이 위축이 돼서 고환 기능 전반적으로 셀리포스 튜브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니까 맞아. 잠복고환도 교수님이 예시로 드셨는데 복강 내로 들어가니까 아까 스포르팅 얘를 세포 밖으로 빼준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거고 발열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전개 동맥류라는 게 있네.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 알았어.
펠먼스터 머슬은 인터널 어블리크에서 기원한 스permat이 코드 안에 위치하는 거 맞아. 해본 시간에 봤던 게 기억이 났어. 온도가 낮거나 위협 자극 시 고환을 목부 쪽으로 당겨서 반사적으로 수축한다. 그래서 고환을 위로 이동시키는 형태가 되고, 발토스 머슬은 잠시만. 발토스 머슬은 음낭 피부 바로 아래 평활근층. 피부를 수축시켜서 열 손실을 감소한 이완되어 열 방출 증가. 그치, 얘는 근데 온도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완하는 경우가, 올라갔을 때 이완하는 경우가 더 많겠다. 팜피니form 베너스 플렉서스는 정맥망을 형성한다. 테스티큘러 베인, 거기 동맥혈 이거 들어가는 데에서 정맥망, 맞아, 동맥 이렇게 있으면 걔를 싸고 있는 정맥망이 있었어. 그래서 열교환을 하면서 동맥혈을 너무 뜨겁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여기 정맥혈이 고이는 상태가 바리코스일인데 정맥 판막이 이상해서 혈액이 역류하는 상태구나. 요게 지금 동맥에 있는 걸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여기 혈류가 정체하니까 당연히 온도 상승, 산화 스트레스 될 수밖에 없겠네. 아까 말했던 대로 정자수가 분노수 형태 이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불임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한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오케이, 환피늄 플렉서스. 요게 바리코스일로 이동을 하고 얘가 불임이 될 수 있으니까 걔를 이제 핵전술 결혈술로 뒤져가지고 없애준다. 수술을 한다. 오케이, 그러면 궁금한 점은 다 물어봤다. 먼저 코어팟 구조 정리. 그러면은 콜텍스에는 글로메룰러스, 컨볼루티드 튜브, 메듈라에는 헬레스루프 콜레틴 덕트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콜텍스는 어둡고 베스큘라하고 메듈라는 밝고 튜블라하다. 레날 로뷸과 로브 구분. 로뷸은 콜텍스 내에 있는 거다. 그래서 메듈러리 레이 요렇게 쭉쭉 내려간 여기 메듈러리 레이가 되는 거고 로브는 요 피라미드가 그 위에 있는 콜텍스니까 레날 피라미드가 중심이 된다. 필트레이션 베리어를 보면은 걔는 세 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 페네스트레이티드 엔도텔리엄 얘도 좀 구멍이 크고 GBM은 얇게 생겼지만 사실은 3층 구조 라미아라사 덴사라라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고 포노사이트 슬릿 다이어프램 네프린이 슬릿 다이어프램 만든다고 했지. 각각 손상 시 알포트 신드롬 GBM 손상되는 거고 컨저니털 네프로틱 신드롬 얘는 포노사이트 손상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장 발생 기전은 레시프로컬 인덕션을 통해서 매트가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메소텔리움이 에피텔리움으로 바뀌는 거니까 요거를 통해서 이 메소텔리움이 바뀐 에피텔리움이 네프론이 되는 거고 퓨처릭 버드가 들어가면서 걔가 메소텔리움이 에피텔리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신장 기형 해컷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얘는 신호 결핍이고 플러스 유레터나 비유어라 신호 결핍인가 이게 기존에 좀 헷갈렸었는데 제흡수 부위가 미스패터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다 분자 기전이 다르다는 거 학습을 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관여하는 요 분자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요게 지금 레시프로칼
인덕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정자 생성은 스permatogonia, primary spermatocyte, secondary spermatocyte, spermatous sperm, 마이오시스 1이 오래 걸리고 얘가 여성에서 고령시 돌연변이가 많아진다. 남성은 그냥 마이오시스가 오래되니까 그만큼 돌연변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가 되는 거고 BTB는 아까 헷갈렸던 부분이었는데 프라이머리 스permatocyte부터 베리어 안쪽에 존재한다. 그래서 요 모식도에서 볼 수 있던 부분이고 헐톨리셀은 타이트 정션 그래서 얘는 타이트 정션 만들고 지지하고 영양 공급해주고 프토콜의 세포 상태에 따라서 뭔가 분비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렘넌트는 파고사이토시스하고 얘 BTB 형성해주고 그리고 포도사이트 손상 이 되면은 프로틴 유리아가 핵심이다. 그 다음에 엔도텔륨 손상이 되면 혈로가 핵심이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었고 얘가 근데 새로 손상되면은 새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현재까지는 진행업체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역제제라든지 유전자를 타겟하는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당뇨포사신증은 초기 하이퍼필트레이션에다가 GBM 비교되는 게 핵심이고 초기에는 당연히 얘가 이제 그 부담을 좀 많이 주니까 그 포도당이 들어오면서 그 저스타 그로멜러가 인식을 하면서 여기가 그 혈액량이 좀 이렇게 그 저스타 글로메룰러 셀에서 SGLT 작용하는 것 때문에 걔가 하이퍼 필트레이션이 처음에 되는데 나중에는 GBM이 비유되고 포도사이트가 탈락한다. 요거 부분이 살짝 지금 헷갈리니까 잠깐만 올라갔다 올게. 있다. 그래서 나트륨 농도가 맞아. 나트륨 농도가 줄어든다. 재흡수가 많이 나트륨 농도가 줄어들고 혈류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고당성으로 바소딜레이션 GFR 증가했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AGE나 TGF-베타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로 GBM이 비유되고 에선지얼 익스펜션이 일어난다. 맞아.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다시 돌아와서 발생학적 구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메소덤과 엔도덤 헷갈렸는데 신장은 유레터까지 메소덤, 유레터와 블레도 적합부에서 엔도덤으로 바뀌었고 얘는 다 클로아카에서 유래한다. 옛날에는 요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 다 클로아카였던 거에서 지금 그 진화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공부를 했고 네프론 세뇨관 분할은 단순히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그멘트 스페시픽 시그널링이 존재해서 이미 얘가 그 S쉐입이 될 때부터 페이트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었어. 근데 PCT랑 사이노프로스트브 에피디미스가 괜히 돌직사진 계속 많이 보다 보니 헷갈렸었는데 프러쉬보더 PCT에 있고 내강 상태도 얘는 내강 상태 좁고 얘는 좀 넓고 쌍피 종류도 지금 다 다르고 정자 위치 얘는 아예 아니고 얘는 지금 정자가 미정석 하나가 생기는 거 얘는 지금 운반해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다르고 세미네프로스토블이 구불구불한 이유는 얘는 운반하는 기관이 아니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표면적을 많이 만들어 최대한 많은 정사를 만들고 얘를 가둬놓기 위해서 이동 레드테스티스부터 하는 거다. 고아는 제사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왜냐면 얘가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기관이니까 크레마스랑 달토스 머슬은 고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를 표면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고 팜피니프메너스 플렉서스는 이제 그 테스티큘러 아터리랑 연결을 해주면서 테스티큘러 아터리에 들어가는 열을 교환해주는 건데 바리코실은 여기에 지금 역류가 생기는 거. 그래서 열이 축되면서 정자 기능이 저하된다.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마쳤어.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돌아와서 질문하거나 퀴즈를 더 물어보면 될 것 같아.